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기준금리 4연속 동결, 집값, 대출, 환율 여전히 불안하다. 여기서 뭐 집값 대출도 있지만 이거야 뭐 통으로 묶여 있는 거고, 우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만 봐도요,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됩니다. 절단입니다. 절단. 지금 우짜가 상당히 위험한 레벨에 올라가 있다고 원화 환율이 말씀을 갖다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하한다? 아이고, 절단이다 보면 되겠죠. 내년 전망 엇갈려. 인하 사이클 끝났다. 내년 한 1회에서 2회 추가 인하가 있다, 이러네요. 지금 뭐 집값하고 뭐 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또 예상되죠. 이재명이 들어가자마자 해가지고 돈을 쳐 뿌렸으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지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튈 거니까, 여러 가지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여기서 말하는 인하 사이클 끝났다, 여기에도 좀 무게가 많이 갑니다. 일단은 환율 이거 때문이라도 지금 금리, 기준금리는 동결해야 된다, 봅니다. 이거 지금 저 인상하면은 욕을 들어먹을 것 같으니까 동결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은 저 원화 환율이 1470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요. 자, 넘어가죠. 예, 조국이 간만에 조국이 토지 공개념 도입하고 보유세 올려. 아이쿠, 이제는 개헌 시간. 참. 아이고, 은행 불일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행 불일치. 은행 불일치 아이코. 부동산 복마전에 청년 국민 소외. 뭐 이재명이 욕하는 거야? 대법 헌재 감사원 지방 이전 시작해야. 이거는 맨날 있다고 하네요. 내년 지선에서 지방 분권 개헌 투표하자. 여당 정치개혁 합의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조국에는요, 지금 어차피 업계에서는 도는 얘기는 많죠. 뭐 부산시장을 나온다든지, 뭐 개항을 간다든지, 뭐 개항 그 보궐선거 그 간이 많이 뭐 얘기 나오는데, 우짜 보기에는요, 호남 쪽에 가는 게 낫습니다. 예, 호남 쪽에 가가지고 하는 게 낫다. 부산 나온다? 에이, 부산 나온다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조국이가 사람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데. 넘어가고요. 정부 의사공백,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한의사 활용 검토. 절단이네. 예, 이제는 뭐 침하고 뜸이나 녹는 거로 끝내겠다 이거죠. 예, 한의계 농어촌 통증 만성질환 관리 적합하다. 본인들은 그래 얘기하지. 의료계는 근본 해법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 농촌에 같으면은 다 관절염 뭐 이런 그 환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어디 부사진다든가 상처가 난다든가 이런 것도 나잖아요.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뭐 피나는 쪽은 잘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맨날 침하고 뜸 놓고 탕약지 주고 그쪽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미시대 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간 잘 돌아간다. 이거는 문재인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K의료 말아먹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윤석열이도 똑같이 받아서 하고 있었고, 지금 뭐 이재명이도 보나 마나 뻔하게 지금 선거가 이제 코앞에 오니까 이런저런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보나 마나 뻔하게 뭐 할지 눈에 뻔히 보입니다. 넘어가요. 뭐 우리나라 뉴스는 뭐 넘어가야지. 자, 이거는 해가지고 중국 오늘은 우짜가 저 푸틴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공식 발표한 내용, 그 트럼프 종전안에 대해서 공식 발표한 내용, 그거 한번 전문으로 간만에 해가지고 허접한 실력이지만 해가지고 직역해서 좀 길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여간에 중국의 실제 금 매입량이 한 10배는 넘는다, 이걸 갖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이 글자가 뭉개지네. 예, 골드만삭스에서 해가지고 추정해서 발표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때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 9월 요거죠. 예, OTC가 뭡니까? 장외 시장, 이게 되죠. 골드만삭스가 2025년 9월에 중국이 런던 장외 시장에서 지금 중국 중앙은행 PBOC의 공식 발표량의 10배에 달하는 15톤, 여기 글자가 좀 뭉개지네 자꾸, 15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요거 4월에, 이게 차트는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 4월에도 공식 매입량의 13배에 달하는 27톤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또 덧붙였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참고로 PBOC 중국 중앙은행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10월에 0.9톤의 금을 추가 매입하면서 공식 금 보유량을
2304.5톤으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올타임 하이 경신이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0.9톤이 아니라 9월에 해가지고 나온 게 해가지고 공식 발표 한 10배가 되는 15톤이다 이게 됩니다. 올해 2025년 올해 YTD 1월 1일부터 발표 시점까지의 기준에서 중국의 금 공식 매입량은 24톤에 달하고 있지요.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금 매입량이 공식 매입량의 10배 정도가 되니까 중국은 2025년 올해 YTD 1월 1일부터 발표 시점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240톤 이상의 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좀 전에 가지고 중국의 금 공식 매입량이 24톤이었으니까요.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예, 이런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거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인데요. 금 관련해서 또 나오니까 이것도 재밌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골드만 펀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그러니까 뭐 FMS 뭐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응답한 펀드 매니저 중 5%만 2026년 말 기준 금덩이 값이 1온스에 5,000달러, 여기 되죠? 5,000에서 5,000달러, 5,000에서 6,000달러, 이 합치면 5%입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 말쯤에 해가지고 금덩이 값이 금값이 1온스에 5,000달러를 갖다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펀드 매니저는 합쳐서 3%, 2% 합쳐서 5%다. 요것밖에 안 된다. 이게 되고요. 34%는 1온스에 4,000에서 4,500달러. 현재 뭐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예, 현재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는 4,500달러에서 5,000달러. 요거는 살짝 좀 올라가는 거죠. 예, 요래 되고요. 1온스에 4,000달러가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도 보면은 이게 3,500달러에서 4,000달러가 26%가 되고요. 요 밑에 보면 3,000에서 3,500달러 이거 더 내려가는 거죠. 해가지고 요게 7%다. 이게 되면 뭐 이거는 뭐 패스하고요. 3,000달러 밑에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뭐 패스하더라도 1온스에 4,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다 하고 예상한 비율이 요게 26%, 7%니까 34%죠. 예, 34%가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뭐 이것까지 쳐야겠네. 그러면 이거 8%. 예, 그걸 합치면 34% 되겠네. 이 중에서 26%는 3,500에서 4,000달러를 갖다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해가지고 보면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그러니까 4,000에서 4,000 길게 봐서는 5,000까지. 근데 뭐 여기서 보면 또 3,500에서 5,000까지 이래 되죠.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잡아서 해가지고 현재보다 그렇게 크게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죠. 펀드 매니저들은 금값을. 이런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펀드 매니저 중 39%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금덩이를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금값이 오를 거라고 배팅 안 한다 이 소리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전 해가지고 또 업데이트 할 게 있으니까 말씀드려보죠. 요거는 세베레스크입니다. 세베레스크인데 여기 보면 우자가 화살표를 표시했죠. 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여기 도네츠 강, 요게 강입니다. 요게 요렇게 흐르는 게 요 강입니다. 요게 도네츠 강인데 요 도네츠 강 남쪽 기슭 여기죠. 남쪽 기슭에 진출하면서 플라토니브카,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겠네. 플라토니브카 이 정착촌을 점령했고요. 완전 강을 동항해서 이쪽까지 넘어왔습니다. 덕분에 세베레스크 뒤쪽을 찌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한편 세베레스크에서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이 남쪽에서 남서 이래 되겠네. 이쪽에서는 또 파제노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뭐 정착촌인데 여기도 점령됐다. 우짜게 쪽으로는 세베레스크가 포크롭스크 다음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쪽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자, 이어서 해가지고 유력 후보 중 하나가 뭐였다 하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콘스탄티노프카, 이제는 뭐 러시아 이름으로 부르면 되겠죠. 콘스탄티노프카에서도 러시아군이 진입해서 시가전, 예, 시내 진입했습니다. 진입해가지고 시가전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짜는 그냥 뭐 세베레스크가 먼저 점령당할 것이다에 500원을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 뷰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짜가 보기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넘어가가지고 포크롭스크 쪽입니다. 완전히 밀봉됐습니다. 끝났죠? 예, 밀봉 완전 됐고요. 이 포크롭스크의 경우는 우짜 기준으로 이미 점령이 됐습니다. 점령이 됐죠. 여기 쫓겨난 거, 요거 주택.
요 주택 지하에 들어가서 저항을 하니까 요게 이제 청소 부분이 남아 가지고 이제 공식 발표가 안 되는데 우짜 기준에서는 이미 점령이 됐고요. 자, 아무리 늦게 봐도 11월 22일 지난주 토요일에 점령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요게 언제쯤 포크롭스크 공식 점령 발표가 나올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르노흐라드 여기 쪽 보시면 아주 천천히 갈려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여기는 우크라이나군 2개 여단 뭐 이래 가지고 물론 뭐 토끼긴 토끼겠지만 2개 여단이 들어가 있고 뭐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란 꼬라지가 억수로 안 좋다. 예, 요게 되고요. 자, 넘어가지고 자, 이거는 우짜가 오늘 뭐 말씀드린다 했는 저 트럼프 종전안에 대한 트럼프의 사실상 공식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짜가 요거를 허접한 실력이지만 해가지고 간단한 건 아니네. 전체 다 읽을 거니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전안 28개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읽어보셨을 거니까 패스하고, 뭐 국내 뉴스에서도 소개했을 것 같으니까. 안 했을라나? 네. 하여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푸틴이 얘기를 하죠.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에 러시아의 CSTO가 뭡니까? 집단안보조약기구죠. 여기 의장 문제하고, 러시아 그 연방이 했는데 어떤 걸 대책한다 해가지고 신식민주의 프랙티스니까 관행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략을 갖다가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갖다 논의한다 이거죠. 오늘의 주요 안건이 이거다 이렇게 됩니다. 뭐 쭉 이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봐라 뭐 이래 말했는데 넘어가고요. 예? 요거 요거 보시면 발렌티나 미트 이거 뭐 비엔코 이래 되겠네. 발렌티나 미트 비엔코 이게 누구냐면 여기 사진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여자가 뭐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거죠.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입니다. 그 국회라고 말하면 그렇네. 하여튼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뭐 말한 거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28개 조항에 대해서 종전안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런데 이 주요 의제에 앞서 가지고 주요 의제에 앞서 가지고 당신한테 트럼프 종전안에 대한 입장, 의견 뭐 이걸 하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만났죠. 트럼프와 가진 회담의 관련성, 그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죠. 발렌티나가. 그러니까 푸틴이 받아서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사실상 이래가지고 이래 말하기로 돼 있었다. 상당히 길죠? 이래 말하기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푸틴이 말한 걸로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yes, of course, 여기에는 비밀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종전안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다. 퍼블릭 디스코스. 이거 우리는 뭐 광범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비밀도 없다. 뭐 숨긴 것도 없다. 이게 됩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은 2025년 해가지고 뭐 8월 있었죠. 알래스카 미팅 이전에 논의가 됐다 이 말이죠. 이전에 해가지고 이미 트럼프의 종전하는 논의가 되었다. 이거 항상 이거는 외교판상의 기본입니다. 기본. 뭐 갑자기 만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그 예비 회담 예비 논의에서 해가지고 미국은 우리에게 일정한 양보 컴프롬. 요게 뭐 옛날 본다는 컴프로마이징 뭐 이라고 이러는데 하여간 이게 일정한 양보 또는 뭐 타협안 절충안 뭐 이걸 하다 말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다 이 말이죠. 요게 요구한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유연성을 보여달라 이거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지고 앵커리지 회담의 주요 목적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측에 있어서는 주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안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이 요청한 유연성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뭐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됩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우리는 해가지고 이거 넘어가지고 뭐 그러면서 우리는 해가지고 중국 그리고 뭐 인도 그리고 북한도 나오네. 북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요런 이 친구들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여기 내 모든
예, 우방국들, 그러니까 우방국하고 파트너국들에게 해당 내용을 갖다가 회람을 시켰다, 예, 보여줬다 이러고, 물론 CSTO 해가지고 집단안보조약기구 그 회원국 국가들한테도 똑같이 보여줬다,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알려줬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 각각의 그 저 내용을 회람한 친구들은 여기 잠재적인 뭐 함의래, 잠재적인 뭐 혐의, 합의, 뭐 합의라기 말은 그런데 하여간 요 잠재적인 합의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다. However, 예, 하지만 앵커리지 회담의 주요 목적은 그뭐 앵커리지, 그러니까 앵커리지 회담 이후에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갑자기 멈췄다. 예, pause. 갑자기 멈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유는 알고 있다. We understand that. 왜 그런지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그 평화안을 갖다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 트럼프의 평화 계획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게 되죠. 그래서 예, 내가 보기에 해가지고 트럼프 28개 조항, 28개 해가지고 그 종전안이 나오게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크라이나가 방해해서 거부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we have 예,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그 이게 대신에 커뮤니케 이게 기존의 그 채널, 그러니까 외교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채널이 다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북미 그 갑자기 판문점에서 만나니 많이 떠들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존의 북미 간의 이 대화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외교 쪽의 기본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다 떠들고 앉아있는데, 하여간에 이거 기존의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채널, 외교 채널을 통해서 텍스트 해당 저 내용 종전한 건을 갖다가 이미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 그리고 이게 이그 28개항 이게 잘하면 해가지고 최종 평화 합의, 최종 평화 파이널 피스 셀러먼트, 최종 평화 합의의 뭐 이 파운데이션이니까 뭐 기초, 뭐 토대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한 거는 아직 없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짐작할 수 있다. 보나마나도 우크라이나 얘기 같은데, 예, 이유는 이전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거 우크라이나가 방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 것 같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되고, 예? 아이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유럽 동맹들은 계속해서 뭐 한다? 전장에서 러시아한테 전략적 패배, 스트래티지 디핏, 전략적 패배를 갖다가 안겨줄 수 있다는 환상, 일루전, 환상을 갖다가 지금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는 그들이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영양 부족, 뭐 영양 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영양 부족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예, 지금 실제 현재 그 전장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 부족 때문에 비롯된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틴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모두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정보 부족이죠. 예,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런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것 같다 해가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한다. as we call on November. 예, 그러니까 최근 2주 전에 있었던 해가지고 11월 4일, 2025년 11월 4일 키예프는 쿠피안스크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60명, 예, 60명밖에 안 된다, 60명 이하다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며칠 안에 언블록이니까 이거 뭐 봉쇄 포위를 갖다가 풀 수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발표했다 이 말이죠. 예, 하지만 however, 예, 11월 4일, 예, 11월 4일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쿠피안스크에는 쿠피안스크 전체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미 통제가 되고 있었다. 통제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예, 그들이, 흔히 말하자면, 우리 군은, 쿠피안스크 각 블록, 그러니까 구역이죠, 구역. 우리나라 치면 구역이 되겠는데, 행정구역 뭐 이런 거 되죠. 조그만 구역. 구역하고 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청소하고 있었다. 정리하고 있었으며, 예, 마무리 작업도 하고 있었다. 이 말이 됩니다. 예, 피니싱 오프. 그러면서, 예, 그때 이미 쿠피안스크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예,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것이 뭘 뜻하냐? 예, 이것이 뭘 뜻하냐? 이러면서 이가지고 키예프 리더십이니까 키예프 지도부, 그러니까 젤렌스키 행정부, 젤렌스키 정부 여기가 전선의 상황 전개에 대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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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갖다가 해가지고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가지고 그들이 설령 그런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걸 갖다가 의미한다. 예? 예, 만약에 해가지고 키예프가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논의를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 이러면, 예, 키예프하고 유럽의 아이고 인티게이트라 하면은 이게 뭐 선동자, 특히 폭동 선동자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선동하는 애들이, 예, 유럽에 선동하는 애들이 모두 쿠피안스크에서 일어난 일이 전선의,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이죠. 우크라이나 전선이 다른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 여기서도 똑같이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쿠피안스크에서 당한 것처럼 똑같이 그걸 당할 거다. 이건 필연적으로 당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아마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러시아하고 느려 터졌다. 그렇지만 이네비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냥 무조건 어차피 지금 뭐 쿠피안스크처럼 해가지고 다른데 포크롭스크, 세베르스크, 뭐 오늘도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프가 뭐 여기 전부 다 그래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엔드 오롤 이거. 예, 현재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디벨롭먼트 발전 전개, 예, 이거는 슈터스 우리한테 적합하다, 뭐 맞다 이 말인데. 예, 무력 충돌을 통해서 특수 군사 작전 SMO지요. 예, 특수 군사 작전, 아직까지 이 이름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수 군사 작전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전개, 이거는 우리한테 아주 도움이 된다. 예, 적합하다니까 도움이 된다. 이러고 말하면서, 예, however, 내가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평화 협상하고 평화적 수단, 로빙 이슈, 평화적 협상을 갖다가 통한 문제 이 해결을 위해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 예, 준비되어 있다. 레드포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서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계획, 제한된 계획, 뭐의 모든 측면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 말한 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 다음 이제 그 회의 진행합시다 이래 하는 거고, 라브로프 씨 나오세요 이러는 거고. 하여간 이제 푸틴의 발언을 보면은요, 지금 받기는 받았고, 지금 자세하게 지금 다시 또 논의해야 될 거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되지만 이전에 이미 이 지금 나와 있는 거, 트럼프가 보낸 이거 종전한 이거는 앵커리지 회담 전에 이미 논의가 그 얘기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공식 발표를 통해서 약간이라 해야 되나 조금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때기 돌아가는 데 대해서 좀 많이 좀 깠다 이렇게 봅니다. 좀 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뭐 미국이나 이런 언론에서는 뭐 상황이 좋다 이래 얘기하는데 아니죠. 요거 보면은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얘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이러지만 디테일적으로는 어떻게 할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될는지 우짜는 이거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쩌든지 간에 이거 뭐 사실상 푸틴의 공식 트럼프 종전에 대한 트럼프의 푸틴의 공식 발표가 나왔으니까 요 내용을 갖다가 28개항은 패스하고요. 푸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보일런지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우짜가 한번 해가지고 장황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건 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인데 이게 새집, 예? 뉴 홈 프라이스, 그리고 이 기존 주택 가격이 새집보다 해가지고 비싸다. 그러니까 새집이 기존 주택보다 싸다 이 말이죠. 예, 요런 됩니다. 아폴로에서 나온 차트인데 요래 말씀드리죠. 아폴로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쭉 올라갑니다. 예, 50년 만에 쭉 올라가가지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새집, 그러니까 미국 새집이라면 단독주택이죠. 미국에서 새집을 사는 것이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해졌다면서 새집 가격 하락 압력은 주택 건설 업자들이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구매력이 떨어진 시장에서 주택 구매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새집 사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 밑으로 떨어졌죠. 반대로 기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은 재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기존 주택 소유자 중 많은 수가 지난 몇 년간 낮은 주택담보금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아폴로에서 분석해서 뭐 아폴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코멘트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11월 21일에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는 거 해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거 뭐 요거하고 넘어가면 좀 찝찝하니까 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제로 회째에서 나온 데 있던데. 자, 좀 더 들어가죠. 새 집의 경우 지금 가격이 얼마다? 40만 2,600달러이고요. 기존 주택은 얼마다 해가지고 40만 6,100달러. 예, DB 졌습니다. 예, DB 졌죠? 예, 이래 되면서 새 집이 더 싸지는 신기록을 갖다가 미국 주택시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습니다. 2025년쯤 11월 현재 미국 건설업체들은 평균 5에서 6개월치 재고를 원래는 들고 있는데 2025년 11월 현재는 기존의 평균가인 5에서 6개월치의 2배에 가까운 9.3개월에서 10개월치 재고를 갖다가 지금 안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비 관련해서 대출은 지금 비싸고요. 빈집은 현금 손실을 갖다 초래하죠. 누구한테? 건설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체들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라도 새 집을 지어놓은 걸 갖다가 빨리빨리 팔아야 됩니다. 관련해서 미국 최대 건설업체 중 하나인 풀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풀트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룹입니다. 그룹. 아이고 입이 말라가 잘 안 되네. 예, 주택 매매 풀트 그룹에서는 주택 매매 한 건당 52,2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출 그러니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2,200달러가 얼마다? 주택 가격의 새 집 주택 가격의 8.7%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인센티브 중 대부분 이렇게 8.7%에 달하는 52,200달러 주는 거 이거 인센티브 중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갖다가 건설업체 스스로가 인하해주는 효과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를 갖다가 인하해주는 거를 그런 효과를 주는데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건설업체가 사실상 이자를 미리 지불해서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의 금리를 크게 낮춰주는 이 금융수법이라 보면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담대 금리 30년짜리 고정으로 해서 사면은 지금 한 6.5%, 6에서 6.5%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4%까지 낮추고요.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1% 밑으로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뭐를 주담대 금리를 거죠. 이자를 갖다가요. 한편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역사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았던 기간 중 하나인 우한폐렴 기간에 미국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4%도 안 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현재는 얼마입니까? 30년 고정 해가지고 주담대가 6에서 6.5% 사이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산다 이러면은 월 상환액이 2배로 뻥튀기 됩니다. 이러면 이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팔지요. 이런 거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물건을 안 팔고 있는 걸 갖다 뭐랍니까? 금리 때문에 안 파는 걸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해서 우자가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락인 이펙트 잠금 효과로 인해 2022년 이후 172만 채의 주택 매매가 중단되었으며 사람들이 금리 상승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이자가 높아지는 것보다 현재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방 연구 데이터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기존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팔려는 쪽의 경우 어떻습니까? 가격 책정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서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고 있고요. 덕분에 이렇게 DB지는 꼴이 났다 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주택 재고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 공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4.4개월치에 불과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주택은 거의 10개월치의 재고가 쌓여가 있다 이게 됐습니다. 덕분에 건설업체와 기존 주택 매도자가 완전히 다른 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재고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창의적 자금 조달, 크리에이티브 파이낸싱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될 동기와 필요가 있고요. 기존 주택
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주담대 때문에 기존에 타고 있던 주담대 때문에 물건을 내놓기 힘들다. 이런 문제가 아주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관련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죠. 아이고 이래도 30분이네. 자, 요거는 해가지고 굴러먹어 차트인데 보시면 뭐 드릭 체이싱 해가지고 이 레버리지 ETF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말씀드려보면 레버리지 ETF 자산 이걸 갖다 차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한폐렴이요. 요거 2020년이 되죠. 2020년 요때를 갖다가 출발점 잡아가지고 2020년 우한폐렴 발생 이후 무려 6배입니다. 6배. 뭐 바닥 봐도 뭐 6배 되겠죠. 얼추 봐도 뭐 6배 된다. 6배나 급증해서 2,400억 달러가 됐다. 뭐가? 레버리지 ETF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늘었냐? 아니죠. 또 늘었습니다. 자 보시면 가지고 마진데이 뭡니까? B2죠. B2. B2가 해가지고 관련된 겁니다. 브로커 딜러 헤딩 뉴. 이것도 올타임 하이 기록했다 이거죠. 마진 대비 브로커 딜러에 의해서 제공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준 그 마진 뎁 B2가 얼마다 하면은 보시면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마진 뎁 그러니까 B2가 1조 2천억 달러. 요게 11월 5일에 이번 달 초에 나왔던 데이터에서는 1조 1,300억 달러였는데 이게 얼추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해가지고 또 한 700억 달러가 늘어가지고 1조 2천억 달러까지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봤던 2,400억, 레버리지 ETF 2,400억, 요거 1조 2천억,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얼추 1조 5천억 달러가 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진짜 레버리지로 땡겨가지고 이 비트하고 이런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등등 해가지고 다 털리고 앉아있죠. 한번 털리면 진짜 답 없다. 레버리지 땡겨서 하는데 한번 털린다. 이러면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뭐 지금은 조심해라는 소리 하기가 좀 늦었다마는 하여간 그래 되고 아이고 끝내기 전에 지금 11월 넷째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자 월요일에는 뭐 별다른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뭐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화요일에 9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9월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다 화요일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에 잠정주택 판매 데이터 지수가 나오고요.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2015년 3, 4분기 미국 GDP 데이터 그리고 9월 내구재 주문 데이터 그리고 9월 PCE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다 수요일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뭡니까? 베센트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중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금요일은 뭐 보나마나 뭐 볼 게 없겠지요. 요로 됩니다. 11월 넷째 주 해가지고 주인공은 뭐다? 12월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다. 이렇게 우짜 개쪽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